안녕하세요. 한겨레 이세영 기자입니다. 꽃샘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건 귀 모양의 조형물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마이크 모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대고 원하는 민원사항을 얘기를 하면 해당 부서에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옆에 보면은 더 잘 듣겠습니다 라는 팻말도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타인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시는 편입니까? 오늘 한겨레 담에서는 불통의 시대에 맞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경청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and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 임기 말년이네요. 말년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실감이 안 나는데요. 네. 뭐 어찌 보면 짧은 세월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인데요. 네. 말년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영 낯서네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 2년 8개월 보궐선거로 네.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네. 언젠가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시장들이 전부 콩밭에 가 있다 지금. 네. 그런데 저는 정말 그게 오히려 실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일상의 많은 시간들이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가꾸고 현장 확인하고 뭐 토론하고 하는 이런 일에 대부분 바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는데 시민들이 마음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6월 4일은 머릿속에서 싹 지우고 계시는군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네. 여기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 일정에 네. 일정표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약속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평소에 하던 네. 거거든요. 오늘도 네. 보면 뭐 무슨 정책 조정 협력 회의, 네. 세빛둥둥섬 어떻게 정상화할 건지 이런 거 투표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교통 안전 지도사 뭐 위촉하는 거 이런 일정들이 대부분 다 네. 평소에 하던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경청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네. 그동안 많은 책을 내셨잖아요. 고문에 관한 책도 쓰셨고 그런 거만 보시나 보다. 또 세계 시민운동을 탐방하신 책도 있고 이번에 이 책을 내셨는데 어떤가요? 좀 많이 나가나요? 초판클럽의 멤버로 유명하시던데. 그렇죠. 제가 책 내면 네. 초반밖에 안 팔리죠. 네. 근데 이 책은 네. 벌써 뭐 3판 찍었다는 얘기 들었었고요. 제가 맨날 초판 클럽만 있어갖고 안 되잖아요. 네. 그 왜 한겨레 신문에 제가 옛날에 냈던 내 목이 짧으면 조심해서 자르게. 1996년에 나왔던. 근데 그 책은 꾸준하게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책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책 제목이 경청인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한자 경청하고 달라요. 경자가 그 기울경인데 공경할 경자로 쓰셨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담으셨나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울경자 경청은 그만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낮추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경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의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존경할 경자도 참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울경자는 자세를 낮추라는 말하자면 좀 외관에 물론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라면 존경할 경자 제가 마음대로 쓴 그 경청은 마음을 낮추라, 마음을 좀 더 겸허히 하라 이런 뜻이니까요. 뭐 같은 얘기지만 또 그런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만드신 조어인가요? 이게 경청이? 아니 뭐 그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던데 주로 쓰는 거는 기울경자인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써봤죠. 책 곳곳에 이제 밑줄을 긋고 그 곱씹고 싶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소통이 밥이고 돈이고 일자리다.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소통이 밥이 되고 일자리가 되고? 그럼요. 그 우리나라 이 말하자면 갈등의 비용. 사실 우리 OECD 국가 중에 갈등이 뭐 2위로 많은 나라라고 어디서 자료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약 한 240조 원 정도가 음. 갈등 비용이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파업을 하면 물론 이제 파업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서로 잘 그 갈등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어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잖아요. 뭐 네.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럴 경우에 그만큼 이 예산이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네.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사전에 이해관계자나 네. 관계 전문가 또 주민들 충분히 협의를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 정책이 딱 발표되면 추진력을 갖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책상에서 뭐 결정된 거 네. 그러면 뭐 막 온갖 시위와 데모 또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뭐든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활력 있게 추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다 돈이고 밥이고 또 일이죠. 네. 과거에 시장님께서 이제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활동가들이나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님께서는 워커홀릭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아이디어가 많고 부지런한 분들이 사실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어떠셨어요? 맞아요. 제가 소통 잘 못했죠. 네. 사람이 뭐든지 자기가 잘못해봐야 네. 또 그 다음 더 네. 개선을 잘 할 수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큰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 같이 과거에 사실 뭐 우리 거의 뭐 공포의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은 서로 좋게 늘 네. 시민사회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뭐 아래 위가 네. 별로 없고 모든 게 다 자율과 협력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워낙 꼼꼼하고 네. 또 많이 따졌으니까 아마 같이 함께 일한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경청이라는 책을 네. 썼다고 제가 네. 정말 소통을 잘하고 네. 또 정말 경청을 뭐 잘한다 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다기보다 네. 사실 저도 잘 못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개선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뭐 서울시장이 돼가지고는 이게 전부 알아서 기르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제가 노력해서 또 잘 안 되는 건 아예 제도화를 하자. 네. 제도를 그렇게 바꾸는 거죠. 또 저희들은 청책 토론회라든지 또 수기라든지 찬반 양론이 늘 이렇게 네.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회의를 갖고 있고요. 아예 쓴소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쓴소리만 하는. 네. 옛날에 왜 조선시대 보면 사간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간관은 왕의 월급을 받지만 늘 왕을 이렇게 탄핵하는 게 주 임무인.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했는데 잘 안 돼. 박원순식 경청의 10가지 원칙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10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도 시장님께서 특히 마음을 쓰시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어찌 보면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결국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사실 말을 막 이렇게 제 앞에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사실 저 양반이 뭐 때문에 왔는지 또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듣고자 해도 사실 또 이게 듣는 어떤 시간이나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앞에서 뭐 솔직하게 다 말씀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제도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네. 지금 아마 그건 뭐 100여 차례 네. 청책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정책을 듣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예컨대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네. 아니면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한 200명이 이렇게 마음껏 얘기하실 수 있게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면 거의 뭐 다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메모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그 베이비 부머 정책 토론회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쭉 이렇게 메모하고 이게 다 정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현명함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의 머리에 의존하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 속에 다 진실이 담겨 있고 좋은 정책이 담겨 있는 법이죠. 듣기 위해서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말씀을 경청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 또 듣기 위해서 현장도 찾아가실 텐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정책, 경청, 뭐 소통의 힘을 점점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왜 용산 국제업무지구 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추진됐던 일인데요.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재산권 행사가 묶인 거예요. 그리고 뭐 막 이게 땅값이 오르고 뭐 막 투기가 일어나고 뭐 서로 찬반 양론이 그냥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은 또 해제가 된 거예요. 사업이 실패한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한번 가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뭔가 얘기를 좀 듣고 또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면 안 된다. 할 말이 우선 우리가 줄 정책이 없고 그다음에 봉변당한다 잘못하면. 저도 겁이 좀 났죠. 그래서 이제 미루다가 해제가 된 이후에는 제가 가야 되겠다. 그때도 반대가 있었는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처음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우선 원하는 데를 다 현장을 돌았어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 다 없다, 다 했다 라고 할 때까지 듣겠다. 그래서 한 10시 정도 되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뭐 어떤 분은 술 먹고 와서 뭐 거의 칠 자세였고 막 욕설도 난무했고 또 서로가 막 또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하나의 힐링의 과정이더라고요. 들어주는 것 자체가. 서로 또 말하는 게. 그래서 이게 정말 참 말을 한다는 것. 또 누군가가 책임자가 와서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힐링의 과정이구나. 문제 해결의 과정이구나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죠. 사실 이제 서울이라는 곳이 그 시민들의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계급이나 계층도 다양하고 생각들도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굉장히 심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한계를 느끼신 때는 없나요? 갈등이나 이런 분란은 없을 수가 없고요. 인간이 사는 도시에 더군다나 천만이 사는 도시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갈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논쟁이나 서로 다름이 표출되는 것은 뭐 바람직한 거죠. 저는 그걸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그것이 끊임없는 평행선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합의도 되고 조정도 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남이 잘하는 거 딱 보면 그냥 뭐 여차직하고 불문하고 그냥 딱 배워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평구청장님이 갈등 조정관이라는 제도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 되자마자 시장 직속으로 갈등 조정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경실련에서 오래 이 갈등 조정을 하시던 분인데 여성인데 그분이 과장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이 부서가 이제 갈등 현안을 쫓아다니면서 하고 또 심지어는 외부에 있는 갈등 전문가들도 모셔와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쫓겨났대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다가 그 재개발 과정에서 부가연동 가시는구나. 그래서 부가연동에서 그래서 이분이 뭐 구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한 그 정도 오랫동안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이제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잘 몰랐죠. 그리고 굉장히 무심하게 지내왔는데 제가 현장 시장실을 서대문 어디를 갔는데 그분이 저 앞을 가로막고 이제 하셔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갈등 조정관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갈등 조정관을 파견해서 그분은 이제 굉장히 공정한 중간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그 중간에서 얘기를 듣고 만약에 조정을 하면 그 말에는 저기 동의하시겠냐? 네. 네.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일단 합리적이라는 네. 분이라고 말씀을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서 제가 중간에 한두 번 챙기긴 했습니다만은 한 서너 달 후에 저기 이 앞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박원순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네. 그러면 이제 그 보상금 받는 돈으로 네. 자기가 식당을 차리시면 네. 제가 거기 꼭 가겠다. 첫날 오픈하는 네. 날 네. 저 연락하시라. 네. 그래서 연락 주셨고 제가 가서 이분이 양곱창 하시는 네. 분이시거든요. 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 저쪽 서교동 네. 쪽인데요. 좀 많은 시민들이 가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또 네. 트위터를 열심히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원순닷컴, 또 블로그 통해서 그 소통의 창구를 좀 다양화하신 것 같아요. 네, 가장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창구는 어떤 건가요? 다 소중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취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에는 조금 긴 글을 써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 트위터는 그 속삭이는 거 네. 이게 그 트위터라는 뜻이 그런 네. 건가 네. 봐요. 그런 거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막 밤에 들어가면 그냥 막 재미로 네. 그냥 쭉 하루에도 막 뭐 한 수백 개 그냥 이렇게 답을 하고 그러기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 좀 사진을 하나 탁 올리면서 네. 아주 재미나게 몇 줄 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주 그 특성에 따라서 아주 재밌게 합니다. 중독이 되시지는 않으셨고요. 뭐 어찌 보면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네. 제가 시간이 우선 중독될 만큼의 시간은 없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뭐든지 일을 재밌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하죠. 네. 사실 저희 한겨레 담에서 이 시장님을 모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이 많고 지위가 높은 직장 상사와 일하면서 일방적인 소통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윗사람의 소통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아랫사람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의 문을 열어야 할까요? 글쎄 아랫사람으로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이건 윗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랫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근데 뭐 언어 폭력도 좀 있고 그렇다 네. 그래서요. 네. 그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죠. 간부가 될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네. 그래서 힘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이런 대화와 설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인사의 아주 중요한 네. 덕목으로 아예 잣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최근에 와서 승진시킨 분들은요. 다 소통을 잘하는 분들. 상향 평가를 통해서 그걸 좀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정책 해오는 거 과정을 보면 다 알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고 또 그런 분들이 다 저한테 들려와요. 네. 이 과장님은 이 팀장님은 진짜 대단하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공무원 대해 보면 네. 늘 형식적이었는데 이분은 진짜 자기들이 지겨울 정도로 그냥 찾아와서 뭐 얘기 듣는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딱 찍히는 거죠. 그런 분들 승진시켜드리고요. 네. 그걸 아마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 다 알 겁니다, 벌써. 요새는 하도 이제 소통의 채널이 제가 들어온 다음에는 많기 때문에요. 네. 저한테도 그게 다 들려옵니다. 네. 심지어는 사진 찍어갖고 뭐 어떤 분이 그냥 이러고 뭐 잠잔다고, 그럼 낮에 잠잔다 그런 분도 있고. 잠이야 좀 자야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네.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네. 아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 온라인에서 별에서 온 시장님의 사인이 화제가 됐습니다. 별에서 온 시장님은 일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꼼꼼한 편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시장님과 철학이 다를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우선 별에서 온 그대는요. 제가 진짜 끝날 때까지 종영할 때까지 다 봤어요. 그럼요. 요새 아니 왜냐하면 방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옛날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일 열심히 하면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거의 절반은 죽습니다. 병원에 다 실려가겠죠. 그래서 집에 일찍 가서 드라마를 계속 본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제가 별에서 왔더라고요. 서울턱 별시장이잖아요. 이게 턱별시군요. 예, 예. 그래서 때로는 물론 이렇게 보면 서로가 사람이 다 개성이 있으니까 네. 아마 제가 못마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또 시장이니까 대체로 많이 존중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아니어도 맞춰 주시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대신 저는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셔라.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 언론 글 중에서 반드시 제 의견하고 같은 게 아닌 게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납득이 되면 그냥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내 생각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또 얘기를 하죠.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외부에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데 이거 한번 더 조사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근데 때로는 제가 얘기해놓고도 며칠 지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래도 제가 슬며시 그냥 뭐 모른 척하고 그냥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때는 뭐 정말 제가 잘못된 그게 말씀하신 게 맞겠군요. 네. 그러고 넘어가는 때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렇게 윗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윗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자기가 잘못된 것도 때로는 인정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이 네. 준 의견이 옳을 때는 그걸 자꾸 인정을 해야지. 네. 그리고 그걸 무리해서 갔다가는 결국 자기 손해잖아요. 예. 이분은 20대 청년이네요. 20대 청년입니다. 그동안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소셜 디자이너, 강연가, 서울시장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활동하셨고 사회 혁신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저도 세상에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많고 제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가 많은 건 네.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물론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피드백을 제가 하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 기준은 늘 있지만 근데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귀를 크게 열어놓고 다른 사람 중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네. 더 현실을 잘 아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안 가지면요 들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저는 제가 이런 많은 좋은 정책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제가 그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 지금 뭐 많은 정책들이 사실 대부분 다 이렇게 들은 얘기입니다. 몇 가지 질문만 더 네, 드리고 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대담을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할 건데요. 이제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진정한 소통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저는 사람마다 네. 다 소통의 방법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저도 이제 이렇게 후회되고 그러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 네.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가족들, 네. 아이들 네. 어릴 때 한참 자랄 때 좀 더 깊이 이렇게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답해주고 좀 이랬으면 좋았는데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거 잘 못한 것 같고요. 네. 또 지금도 집에 가면 늘 피곤하고 힘드니까 사실 뭐 그냥 형식적으로 몇 마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잠들고 네. 그랬는데 좀 더 그런 거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뭐 가까운 사람부터 못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왜 아이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침에 애들 야단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어린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심, 뭐랄까 주파수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딸내미가 네. H.O.T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얘하고 어떻게 얘기를 나눠볼까 그러다가 네. H.O.T의 왜 그 멤버 중에 강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강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강타가 키가 1m 72인가 76인가 이제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그것도 기억하고 얘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네. 이런 걸 연구를 해갖고 연구까지 하셨어요. 얘 강타 얘 참 너무 훌륭하더라. 네. 키도 크고 얘 아빠도 너무 훌륭하시고 얘가 다 아빠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게 됐나 봐. 네.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얘가 눈이 반짝 뜨이면서 그전에는 뭐 얼굴도 안 마주치다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꼭 써먹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애가 좋아하는 거를 네. 막 동조해주고 그러면서 얘기에 이제 물꼬를 트고 네.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한겨레 독자와 한겨레 TV 시청자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겨레의
애독자입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을 딱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뭘 보는지 아세요? 광고란을 봅니다. 오늘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한겨레 늘 걱정이잖아요. 네. 한겨레 같은 좋은 신문이 오래오래 남아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기사도 잘 보고요. 네, 우리 한겨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완전히 광고 외판은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한겨레 파이팅입니다. 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 경청이란 책을 보면요, 시장님께서 손수 쓰신 손글씨가 들어있어요. 그걸 보는 재미도 참 쏠쏠한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를 보고 싶다면 스스로 소통할 준비를 하고 꾸짖고 야단치며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진심을 가지고 다가서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경청의 비법 잘 전수 받으셨나요? 사회 곳곳에서 더 많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ll of these moments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